이센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세리나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7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주차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이번 주말이 고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기준 휴일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죠.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부채 증액 협상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폴트로 가는 것이 수순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무디스는 설사 협상에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디폴트는 막을 수 있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측 특별히 백악관의 자세가 다소 유연해진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부채 증액을 하는 방안 정도는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가봐야 할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잖아요. 확률은 반반인데 우리는 내일 한글날로 휴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했고 내일 지나고 나면 옵션 만기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8일간 10조를 쓸어 담은 외국인의 오늘 행보도 궁금해지는데요. 2천을 간간히 지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21선을 이탈할지도 관심입니다.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전일장을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하는데요. 리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최희승 사장님은 옵션 만기 앞두고 전일 관망장이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 속에 눈치 보는 장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미국발 대외 악재로 등락만 거듭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김영겸 팀장님은 특별히 코스닥에 주목하셨네요. 대외 악재 발목 잡히면서 코스닥의 수급도 안 좋아졌고 530선도 전일 이탈했었죠.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28일간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특별히 비책 매도를 유발했다라고 약간의 엇박자 매매를 한 것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더 중요한 오늘장 변수 프리뷰를 한번 볼까요? 최희승 차장님은요, 오늘 2000선 회복 시도가 나올 것인가 혹은 옵션 만기 바로 전에 미리 차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기로점에 서 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오늘도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하락장을 예측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낮아진 가운데 특별히 IT는 좋을 것이니 주목을 하자라고 하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옵션 만기까지는 박스권에 갖춰진 가두리 장세일 텐데 차별화 장세 속에 종목을 집중하자라고 하셨네요. 안상현 대리님은 미국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하룻밤 만에 13%나 급등했는데 오늘 특히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오는지 좀 신경 쓰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약간의 더 3일 연속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프리뷰 특별히 주셨던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다른 분 의견 보니까 또 뭐 빅스지수가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선물도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뭐 끝까지 좀 잘 안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은 하락이라고 점치셨네요. 네, 우선 현재 시점에서 아시다시피 전일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당분간은 시장의 충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 폐쇄 지금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의 좀 강세의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시장의 악재로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그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점이 지속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이제 10월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차익 잔고 청산 물량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서도 상당히 좀 하락 압력이 좀 거세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나 지금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증시에 지금 거래대금이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하락 압력이 지속적으로 좀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좀 펀더멘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역시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이제 증시 격언이 있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 좀 쉬면서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러한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이제 시장이 예상대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좋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조금 한 단계 좀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기다리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시에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오히려 좀 이러한 좀 시장의 악재를 좀 좋은 좀 기회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설프게 미리 움직이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조정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계신 조정폭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선 저는 지금 기다리는 조정폭은 한 1900 한 초중반 정도 가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한 1900선 초반까지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 1950 정도 선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에 좀 나설 만한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실적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좀 향후에 전망이 좀 좋은 그러한 좀 종목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매집해 나가는 그러한 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50포인트부터 좀 분할 매수 들어가도 좋을 만한 구간이다. 우량주 사보자 하셨습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오늘장 변수까지 프리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에 계시는 신중영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과 유럽이 하루 만에 다시 반락했는데 다우와 스탠다드앤포스 500은 한 달 내 최저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 일시적으로 좀 다시 땜빵식으로 늘리자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고비라면서요. 글로벌 시장 먼저 정리 부탁드려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말이 고비가 아니라 일단 다음 주 컬럼버스 데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의회 자체도 지금 휴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그렇다면 그 전에 조금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많이 가져봅니다. 일단 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 시장 내 큰 특징 없이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다소간 좀 악화시키는 그런 양상 나타났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 내에도 이런 부분들 그대로 전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고요.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그 희비가 엇갈린 그런 상황들 나타났고요. 분명한 부분은 어제도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IT 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났었다라는 점, 상대적인 강세겠죠. 상대적으로 애플 컴퓨터도 상승 분위기를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부담이 있었던 테슬라, 어제 그저께에 이어서 어제 역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업종,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 내 아마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역시도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내일 IMF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치 발표를 예정해 있죠. 확정치는 아니고요. 지난 7월에 이어서 이제 그 잠정치, 다시 이제 그 수정치를 보완을 해서 조금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 그 7월달에 대비한 그 발표한 부분에 대비해서 한 0.1에서 0.2%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역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 들어볼 텐데요. 28거래 연속
10조를 넘게 산 외국인, 15년 만에 최장 기간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외국인이 지금 조금 매수 성격이 바뀌었다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매수를 최근에 집중적으로 높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우리 대표님이 좋게 보시는 IT라고 하는데 우리도 역시 IT를 좀 주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난 한 28거래일 동안 한 11조 원 정도 육박하는 그런 그런 순매수 지금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고 한 3조 원대 육박하는 순매수 나타났었고 그 뒤를 잇는 것이 하이닉스입니다. 한 1조 5천억 가량의 순매수 나타났었다라는 점.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주목할 부분들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을 놓고서 그 기대감 아니면 실망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 시장 다소간 좀 희비교차가 될 부분 오늘 역시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니 해도 지금 계속해서 2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상황 어떻게 전이가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일하게 시장 내에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그동안 장을 이끌었면서 우리 시장 내 IT 어떤 그 누락 과정 나타났었다라면 이제 실적 시즌에 임박을 하고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과 실질적으로 주가 간의 매칭이 되는 업종은 결국은 IT 업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대로 지금 시장 내에 반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3분기 실적 먼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이렇습니다. 기대감과 실적 확인 과정 확실하게 실적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시성의 여부 부분 이 오늘 분명히 오늘 또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 미국의 알코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죠. 물론 알코아 미국 다우종합지수에서는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기 선행으로서 알코아에 대한 실적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 다소간 이미 미국 내에서 일단 그 알코아 실적 관련된 부분은 다소간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다소간 이제 매칭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긴 하겠지만요. 전반적인 차원에서 경기 민감주 기대감에 대한 확인 과정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소간 이제 지금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실적과 그리고 주가 간의 서로 그 매칭 과정이 이루어지는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기대감과 실적 가시성과 어느 쪽 이제 두 가지가 결국 맞아떨어지는 그런 업종에 일단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것 계속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여기 우리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역시 어닝 시즌에 들어선 만큼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비찰 쪽도 조금씩 팔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사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기관도 그렇게 많이 안 파는 것 같은데도 지수가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매수 여력은 뭐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매수 강도는 어떻게 될는지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 뭐 어제와 같은 양상이 오늘도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최근 그 저런 부분들 전체적인 비차익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팔고 있고 거꾸로 현물에서는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이제는 좀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좀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그 교합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의 상황 여기서 이제 더 벌어지기 위해서는 좀 차이가 좀 나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2000선 상황에서 기간 조정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오늘 특징할 만한 사항 또 한 가지 좀 종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이닉스가 어제 그 블락이 돌았죠. 1,400만 주 돌았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량 약 2% 1,400만 주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것. 벌써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그 이제 블락 매매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통상적으로 이제 블락을 할 때는 통상 그 할인을 해서 그 거래를 많이 시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5% 내외 할인을 시키게 되는데요. 어제 할인율은 0.98%밖에 안 됐다라는 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 내에서 그만큼 외국인이 됐건 기관들이 됐건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오버행 이슈 이제는 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점. 오늘은요. 시초가부터 아침 한 10시 정도까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좀 각별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사실 테슬라의 그 화재 사건이 났을 때도 전기차 쪽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악재는 안 될 거다. 조금 중장기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삼성 SDI도 고날 좀 빠지고 바로 반등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셨던 우리 신승현 대표님이 오늘 하이닉스를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바이오 쪽도 괜찮게 보신다면서요? IT 제외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오바마 케어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시장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쪽하고 그다음에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결국 뭐 가장 상승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다소간 최근 들어서 조금 좀 바이오나 뭐 이런 헬스케어 쪽 미국 시장과는 좀 비동조화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른 모습 나타나고 있죠. 서서히 바이오에 대한 관심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안 이제 그 IT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실적 부분도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성장성 또다시 새로운 바이오가 시작될 가능성, 글로벌 동조화 가능성을 좀 주목해 두시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정책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이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헬스케어에 계속된 관심 있다라는 것. 한동안 하지만 바이오 좀 소외되었다라는 점이 이번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바이오, 제약 서서히 좀 관심 영역에 두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IT 좋게 보셨고 바이오 제약 쪽 관심 무엇보다 오늘 특별히 블록딜이 거의 성공리에 끝난 SK 하이닉스 시초가부터 주목해서 잘 보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넘버원에게 들어봤는데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 전일 수급 특징주를 면밀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특징주 가운데 또 어떤 특징주를 꼽아주실지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거래소에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했던, 특별히 샀던 종목과 기관의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블록딜 성공 이후에 주목이 된다라는 얘기 조금 전에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코덱스 200, 삼성전자, 기아차, 네이버 순으로 담았고요. 기관은 역시 최근에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계속해서 매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를 두 번째로 담았는데 외국인은 코덱스 200을 사면서 역시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밖에 기관은 삼성화재와 LG 디스플레이를 사줬네요. 삼성 SDI 산 것도 주목되지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어제 LG 디스플레이를 던지면서 결국 반등에는 실패했지만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기관은 일단 바닥권에서 사준 점도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도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파라다이스였고요. 기관은 CJ ENM을 담았습니다. 기관은 그 밖에도 SM과 9월 달에 새롭게 상장한 바이오 섹터 종목이죠. 아미코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이 있었지만 9월 초 이후 약간 눌렸었던 하림홀딩스를 다시 한번 급등시켜줬고요. 어제 12% 이상 급등했었죠. 미디어플렉스 추석 이후에 고꾸라졌던 종목을 기관이 다시 최바닥권에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들 매매 종목은요. 외국인들 계속 핸들링하면서 매수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익숙하게 보여집니다. 네, 이처럼 수급 특징주가 보여줬었는데 한 20종목 가운데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이 있나요? 네, 수급 특징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종목 3가지, 다음, 성황밴드,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음입니다. 다음은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올해 9월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활발했던 종목입니다. 최근 다음은 다가오는 가을을 준비하여 이미지를 위주로 한 감성적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카페 앱 2.0을 출시하였는데요. 홈 화면은 이용자 누구나 원하는 사진으로 배경을 꾸미고 카페 활동에 적극적인 이용자를 위해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쉽게 배치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반가울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PC에서의 기능처럼 편집이 자유로운 글쓰기 에디터와 대량의 댓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댓글 전용 뷰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편의를 더하였죠. 이러한 대규모 업데이트는 접속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카페 앱의 대규모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10월 1일 검은 사막이라는 MMORPG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비공개 테스트 모집 첫날에만 5,000명 모집에 10만 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어 벌써부터 흥행을 점치고 있죠. 2014년 PC 온라인 게임 시장 최대 기대작 중의 하나인 검은 사막은 막힘없는 오픈월드가 가장 큰 특징으로 게이머들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규모 있는 자유도와 스토리의 짜임새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은 사막은 오는 11월 14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13에서 메인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게임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매우 큰 만큼 다음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가을입니다. 전국으로 단풍 구경을 떠난 여행객들이 급증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단풍 명소와 구경일의 정보를 수집하여 안내해주는 2013 전국 단풍 지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7일날 밝혔습니다. 이용자에게 편리함으로 다가가는 다음을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가 위치는 외국인들이 폭탄 물량이 떨어진 이후 강한 조종 장세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죠. 최근 대량 물량의 소화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며 지속적인 외국인의 러브콜이 추세 전환으로 주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단기 눌림목인 92,000원대 매수 진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목표가는 102,000원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석유화학, 발전설비, 조선동의 전방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피팅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돼서 지속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국내외의 해양 플랜트 산업 호황과 셀가스 플랜트 등의 신규 사업의 성장으로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해양플랜트 업계 간담회가 있었고요. 같은 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2014년 예산안이 반영된 해양산업 분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양플랜트 분야 사업이 호황기에 들어서며 관계처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과 산업계 근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252억 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201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죠.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 해양플랜트 핵심 기술 역량 확보와 산업기반 구축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에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역유하는 기업들이 성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또한 성광밴드는 업황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달 예정이죠. 티프레스 신규 설비가 가동되면 2014년의 지속적인 실적 증가도 예상이 되며 4분기의 발주가 유력시되고 있는 나프타 처리 및 아로마틱스 생산 설비 사우디권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의 현재 주가는 다소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조정 구간이 올 것으로 여겨지고요. 현재의 고점에서 따라붙기보다는 단기 차익성 매도 물량의 소화 이후 조정받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성광밴드는 28,000원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목표가 31,000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SM은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로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보아, 샤이니, FX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하여 이를 활용한 프로듀싱을 따른 음반 제작과 공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가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선동 한국전력 앞 특선 무대에서 컴백 스페셜을 가졌죠. 유튜브 SM타운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생중계된 이번 이벤트에서 세계 팬들의 접속이 폭주를 하는 바람에 생중계 화면이 멈춰지고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석권을 했죠. 이번 앨범 판매량 및 공연 관련 수입 또한 상당한 수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세계적인 대형 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SM을 중심으로 국내의 유명 엔터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여겨집니다. 샤이니의 신곡 활동과 슈퍼주니어의 월드 투어 공연은 SM의 실적 향상에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M의 주가 37,500원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목표가는 41,5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은 전문위원과 함께 수급 특징주 체크포인트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8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면치 못했었죠. 1990선대 중반에 그치고 말았었는데 외국인들이 28거래 연속 샀다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물량을 내놓았고요. 옵션 만기 영향권도 있겠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IT 정도만 선전하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또 빠졌다고 하죠. 우리는 23년 만에 처음 한글날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곧바로 옵션 만기고요. 뭔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큰 흐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발 상황 더 상세하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분석을 들어보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출발 분위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하락한 1987.97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9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7.51포인트 출발을 하게 되면서 0.2% 정도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그 양시장 모두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출발 상황에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외국인이 14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11억, 1억씩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과연 오늘 외국인들이 1990포인트 이탈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매수폭을, 현물적 매수폭을 확대해 나가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중요한 부분은 선물 동향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매도를 했었지만 오늘 환매수가 과연 들어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수급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억, 그리고 기관이 29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현재 38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정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 넘는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4% 정도 약세 출발을 하게 되면서 140만 원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3%, 기아차 0.3%, 신한지주가 0.2%, SK이노베이션이 0.3% 정도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0.2%, LG화학이 1.36% 정도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도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강했었던 서울반도체가 0.7% 정도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0.2%, 메가스터디가 0.6%, OCI 머티리얼즈가 0.5%, 네오이즈게임즈가 0.9%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만 살펴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이 0.2%, 성강밴드가 0.3%, 다음이 현재 0.32%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역시 앞서 신창환 전문위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21선을 이탈하면서 개파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980선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도 역시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5거래일 연속 밀리는 셈이 됩니다. 니케이가 13,800라인까지 오늘 아침 깨고 있습니다. 8월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긴 했지만 예상에 미달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표 부진에 일본은 오늘 또 밀린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샘플러스 멘토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누 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7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한 데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이 시장이 조정을 위한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해드렸던 내용은요, 시장은 2000포인트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다가 다소 둥글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우리 이 추세선상에서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의 추세도인데요. 예, 추세도 상에서 상단 부분이 이탈되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차 지지는 1950포인트 라인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95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살짝 접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는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들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외국인들이 지는 옵션을 가지고 상당 부분 이미 이 시장에 어떤 단기적인 충격을 만들어내기 위한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풋옵션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쭉 들어오다가 다시 순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풋옵션에서 계속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폭의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매수한 부분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전부 다 깡통을 차는, 즉 손해를 분명히 많이 봤을지언정 지금 최근에 들어온, 특히 이틀 전에 들어온 이 만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만계약의 매수가 콜옵션에서는 8,000계약의 매도, 선물에서 3,000계약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시그널이 지수가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매도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재밌는 부분은요. 바로 이 오늘 끝난 미국의 이 한국 MSCI ETF인데 이 MSCI ETF의 지수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62.17포인트로 전일에 대비해서 빠진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미국계 자금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로 나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1월부터 6월까지 뱅가드 펀드를 통해서 출회된 물량이 9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뱅가드 물량이 터져 나온 하나의 이 MSCI ETF가 한국 ETF가 지금의 62포인트라는 포인트는 올해 1월달하고 같은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이 9조 3천억씩 나온 부분이 다시 9조 3천억이 어떤 방식으로 채워져야지 정상적인 포인트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연말까지 이 뱅가드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로 인해서도 9조 정도는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미국계 자금의 순매수는 한 4조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4조를 넘어서 이러한 흐름은요. 이 ETF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계 자금 쪽에서의 수급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이제 또 시장에 보이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약 한 1,8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 매도에서 1,800억 이상이 어저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2,200억을 매수한 걸로 잡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선물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하고 있는 흐름들은 주로 유럽계 자금일 것이고요. 종목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미국계 자금인데 미국계 자금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천억에서 4천억 이상을 샀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즉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선물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 시장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2006년 12월에서 2007년 4월까지 나타났던 장세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하락 속에서 소재 산업체군들의 강세가 이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오늘 무료 방송 들어오신 분만 아니라 센TV,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해 드리고자 한다면 조선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우리도 관심을 계속 가질 예정이니까요.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방송 이렇게 마치겠고요.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전일에는 장중에 겨우겨우 1,070원대 지지력을 확인한 정도였는데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최근에 계속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래도 1,070원은 지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하락한 1,071원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72원 80전까지 반등폭을 키운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2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 연방정부 폐쇄와 미 부채 한도층의 협상과 관련해서 무난히 현재 사태가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주말 동안 미 여야 간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엔화나 스위스franc 등 안전 통화들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위험 자산과 위험 통화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위험 통화 대비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 시장이 기대했던 미 정치권의 합의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어제 국제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이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요. 엔화와 스위스프랑 등 안전통화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위험통화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러 원 역시 역외 시장에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 이 시각 현재 서울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여야 간의 쟁점은 지출 삭감의 조건이 없이는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미 정부 폐쇄 기간이 2주 차에 들어서는 동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면서 위험 자산의 조정에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디스 관계자가 1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디폴트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어제 지난 1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1060원대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1068원 50전까지 하락한 후에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수세와 결제 수요 그리고 일부 역외 세력들이 달러 매수까지 등장하면서 종가가 결국 1070원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어제까지 2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국내 요인들 가운데 달러원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달러원이 반등할 때 고점 매도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60원대가 일단 어제 한번 가본 레벨이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고요. 그러나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과 현재 불확실성을 반영한 위험 통화들의 전반적인 약세 영향으로 1060원대 안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1070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쉴 때 9월 FOMC 의사록도 중요하다고 전일 이미 짚어주셨었는데 1060원대 다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안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앞서 이미 신승윤 대표님이 예고해 주신 바대로 오늘 SK하이닉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금융공사가 전일 1,400만 주 SK하이닉스 블록딜에 성공했는데요. 할인율도 상당히 낮아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주가는 오늘 소폭이지만 나흘 만에 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원활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설 사장이 결국 오너가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기업 분할 또 유증 설까지 돌면서 하한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종목은 STX 그룹주라고 해야겠는데요. STX 펜오션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영권을 다 포함한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세 가지 종목을 정태근 팀장님께서 차례로 짚어주시죠. 네, 예. 일단 하이닉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블록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일단 공적 자금에 대한 어떤 회수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달에도 700만 주가량 그리고 어제 같은 1,400만 주가량 청산이 좀 되게 되면서 공적 자금 회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버행 이슈를 이렇게 악재로 보진 않거든요. 오버행 이슈를 악재로 보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공적 자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이 물량들이 시장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우려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경영 정상화인지 경영권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경영 정상화 관점에서 봤을 때 쉽게 풀리지 않는 물량이라는 것도 장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 블록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블록딜로 인해서 향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달에 700만 주가량 블록딜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5월 달에 블록딜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6월 달에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지금 1,400만 주가량 그 5월 달에 2배가량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 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이 물량들이 이미 다 받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야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적인 성격이 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라간다 안 간다 그런 부분들에서 두 가지 관점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5월달 사례로 보게 된다면 일단 약세 보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보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양쪽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답은 이렇게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모멘텀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수급이 당연히 받쳐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근 33,000원 정도 부근이라면은 그 지난 분기 실적이죠. 지난 분기 실적이 1조 1천억가량 나왔는데 1조 1천억가량이었던 주가가 33,000원 기준을 봤을 때 만약에 이번 그 3분기 실적이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면 33,000원은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과연 하이닉스에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1조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외국인이 발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조금 답이란 부분들로 조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은 좀 대한전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좀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웅진그룹, STX그룹, 대한전선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실적으로 제 예상이 맞았다기보다는 웅진그룹, STX그룹 실적으로 이렇게 파산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이 쪼개질 그런 그 위험에 좀 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유상증자 그리고 기업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회사 지금 그 발행 유통 주기수가 1억 500만 주입니다. 근데 1억 500만 주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유통되고 있는 발행 주기수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네. 이 물량에 대해서 과연 그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예를 들게 된다면은 기업 액면 분할하고 액면 병합하고 난 뒤에 또 유상증자 이런 사태가 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 가만히 앉아서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30%였던 주가 하락 그 발생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자본 잠식이 84%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른석 그 부회장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그 경영권이 쪼개지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부터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회사는 현재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더욱가나 이런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부채 1.3조 송 됐던 자녀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되는데 그만큼 경영 정상화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멀다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든 기업 분할이든 이렇게 조회공시에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기업이 거의 파산 쪽으로 간다고 좀 제가 보기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른석 근데 유상증자보다는 기업 분할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른석 부회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 공백 상태로 해서 기업이 분할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기업 분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우려가 오늘 하한가 쪽으로 나타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STX 페노션 지금 현재 11%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STX 같은 경우에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잘 아시다시피 계열사들이었던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마련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1차적으로 유동성 마련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STX 페노션 매각으로 해서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페노션 매각으로 해서 이 유동성에 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유동성에 관한 문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웅진그룹도 그렇고 STX그룹도 조금씩 그 M&A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도 조금은 지분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계열사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웅진, STX, 동양 계열사 매각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새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일시적인 유동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려감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정태현 팀장님 혼자서 바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크루셜텍과 국제엘렉트릭 그리고 새내기주인 LTC 세 종목을 좀 묶어서 보려합니다. 특별히 크루셜텍은 이제 지문인식 솔루션이라고 하는 BTP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 크루셜텍의 상품인데요. 오늘 후지츠에 또 공급이 체결됐다라는 기사
어떤 다변화 공급처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세고요. 국제 엘렉트릭도 최근에 연속적인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뭐 흐름이 아주 돋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흐름을 전반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새내기주 LTC는 어떤 또 기업인지 오늘 사실 급락하면서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 세 종목 차례를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뭐 크루셜텍 좀부터 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그 후치즈 일본 업체 쪽으로 지금 이제 납품 공급 계약이 좀 그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 이전에 갤럭시 S2가 출시가 됐을 경우에 지문인식 관련해서 터치 패널이죠. 그런 터치 패널 관련해서 지문인식 솔루션 이런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삼성전자로 조금 제한이 되어 있던 그 납품처가 해외 쪽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동안 영업이란지 그리고 매출이 좀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탈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후지츠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쪽으로 이제는 일본 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중저가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중국 쪽도 분명히 좀 진출이 돼야 될 겁니다. 최근에 뭐 서원인텍이라든지 그리고 여태 그 서원인텍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후지츠 크루셜텍도 마찬가지 중국 쪽에 좀 납품처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외의 얘기인데 어쨌든 뭐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본 쪽 납품처를 마련하게 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기업의 캐파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차트는 좀 세 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국제 엘렉트릭 좀 연결해서 볼 건데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 부품업체들이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 어떤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즉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는데 중반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그 납품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서 조금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 연말 그러니까 올해 후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국제 엘렉트릭 그리고 원익 IPS,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든 LED든 LC든 중요한 것은 기존 그 전자제품 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없다면은 절대 주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반도체라든지 LCD 그리고 LED 기업들이 안 졌던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겟책이 올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수주가 중요한 것은 향후에 실적과 연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번 5월달, 6월달, 7월달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들이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을 볼 때 실적과 과연 연결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반도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 유진테크, 국제 일렉트릭 그리고 하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LTC 첫날에 상장하자마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 LCD 패널 관련해서 그 LCD 공정에 들어가는 식각 부품이라기보다는 식각이 들어가는 뭐라 해야 될까요? 화학가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납품한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방리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방리액이라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이 LTC 업체가 반도체 쪽에 좀 부각이 됐다면은 이 주가가 지금 이제 최근에 원익 IPS 그리고 국제 엘렉트릭이 부각이 되듯이 주가가 상승선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LCD 관련 업체가 좀 좋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DM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참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현재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LCD 부품주 업체들의 어떤 영향을 상장 초기 좀 받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LCD 부품 납품업체들, 그리고 LCD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반등을 줄 때 이 회사도 과연 반등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LCD 관련 부품주들이 반도체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구성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흐름을 기술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크루셜텍부터 먼저 볼 건데 최근에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6월달 이후에 11,000원 정도 가격권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후지츠 납품으로 인해서 어떤 반등 모멘텀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위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4,000원의 어떤 가격 돌파 여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국제 엘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241선까지 조정을 받았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0원까지 주가 조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달까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의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자, 원익 IPS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반등을 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분기점이 지금 가격에 조금 위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6,500원 정도 부근이 과연 분기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겠지만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장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부분들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TC는 지금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적인 흐름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S맥을 봐야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사주 매입도 최근에 반도체 열처리 장비, 특허인가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캐파 증설 이렇게 세 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와중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분석까지 오늘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보고요. 게임빌과 컴투스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역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겠죠. 어제 M&A 소식 처음 나오고 나서 특별히 컴투스는 9%까지 떴다가 막판에 크게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게임빌은 또 하나의 모바일 게임사인 나인휠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게임빌 주가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세 종목 한번 보죠. 예. 자, 일단은, 스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이노출도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이 최근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실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모멘텀은 부품주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루셜텍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 회사가 조금씩 커 나가는 과정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상당히 작년에 잘 나갔다가 어떤 벽에 부딪힌 부분들이 실적인데, S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적, 계속의 성장해 나가는가 부분이 어떤 벽에 부딪혔었는데, 이런 부분이 타개할 만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은 상당히 주가 추세를 돌려주실 만한 그런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맥뿐만 아니라 최근에 S맥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진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터치 패널 관련주인데 삼성에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면은 어떤 성장의 정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전에 스크린샷텍에서 말씀했던 중국 시장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얼마만큼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냐도 S맥도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과 컴투스가 어떤 협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물론 M&A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는 얘기는 피인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재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게임빌과 컴투스가 굳이 합병을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모바일 게임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부족할 판인데 이 구조에서 합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업체가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반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성장기에 들어갔다가 성숙기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조조정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조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소식이 뭘까요? 바로 M&A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회사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게 되면서 어떤 질적 부분들을 성장해 나간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M&A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모바일 업계가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업황 부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모바일 업계가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S맥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지금 현재 1.2%, 1.6%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3분기 초대 말씀드렸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를 돌릴만한 어떤 모멘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S맥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13,000원 돌파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3,000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14,500원 정도까지 2차적인 목표가는 충분하게 좀 가능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하반기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위쪽으로 봤을 때 13,000원 돌파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컴투스. 컴투스는 이제 피인수적인 측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그렇게 안 좋아요. 네. 소대 말씀드렸듯이 M&A 측면은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모바일 업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지 않은 부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호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란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업계의 어떤 업황 보지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 오늘 1%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조금 M&A 이슈가 업황 부진에 묻혀서 조금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어떤 게임 업체에 대한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넥슨이란 기업이 계속해서 그 게임 업체들이 그 합병을 했었는데 NC를 가져갔죠. 예.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실적 실적이란지 그리고 주가 모멘텀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게임빌의 어떤 주가 바이너스를 참고하실 분들은 넥슨의 어떤 과거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엔 조금 반등 주고 있는 해운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운임 인상 모멘텀에 바짝 올랐던 해운주가 좀 실적 시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인지 한진해운, 현대상선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부당 판매 장려금 요구 금지라는 어떤 그 공정위 규제 분위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마트를 포함한 유통주가 조금 힘이 떨어집니다. 이마트는 전일 아주 52주 신고가 장중에 그려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SKT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오르며 신고가를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해운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운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BDI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BDI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CCFI라고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 페노션을 본다면 BDI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벌크선 비중과 그리고 컨테이너 비중을 봤을 때 컨테이너 비중이 8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BDI가 반대로 주는 것도 물론 호재는 맞겠지만 전체적인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컨테이너 운임이 70에서 80% 차지한다는 부분들을 볼 때 컨테이너선 운임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해운주가 6월달 이후에 9월달까지 반등을 줬는데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할 수 있는 CCFI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반등을 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반등폭이 다시 한번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운임지수가 3분기 때 도리어 한 14% 감소를 하고 물동량은 8%밖에 증가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 실현안을 선정량보다는 그만큼 실현할 배가 아직도 더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게 되면서 한진해운의 악재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 3분기 때 6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기대해서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운임지수가 어떤 그 반등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 240일선, 즉 장기 추세를 이탈하고 난 이후에 이 장기 추세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가격대가 그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반등을 다시 주겠지만 이 장기 이평선이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마트. 최근에 이런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반등을 줬었는데 8월달, 그러니까 월별 매출입니다. 8월달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개선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주 같은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에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반등을 줬었어요. 근데 이마트가 오늘 그 돌바적이 좀 악재가 나왔는데 판매 장려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장려금 금지 조치, 요거 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원초적으로 좀 보자고요. 자, 판매 장려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봤을 때 신규 판매 장려금과 그리고 재구매 판매 장려금이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신규 판매 장려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마다 그 물건을 판 그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한테.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실적으로 그 원초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러니까 판매를 많이 할수록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는
줘야지 파는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팔겠죠. 적극적으로 파게 되겠죠. 예, 근데 예. 그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는다면은 사람인 이상 조금은 네. 그 어떤 판매를 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크지 그냥 않겠어요? 기계적으로, 예. 그렇죠. 기계적으로 할당량만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이상 노력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웃긴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판매 장려금 금지 조치로 인해서 어떤 그 신규 판매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의욕 인해서 상실이군요. 의욕 예. 상실로 인한 어떤 판매 부진이 예. 예상이 된다. 이런 좀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게 되면서 신세계 이마트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마트 같은 경우 24만 원이 좀 저항이 되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종목은 한 22만 원을 일탈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즉 리스크 관리에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브릿지텍이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텍이요, 오늘 3월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싸다. 저평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종목은 뭐 음성인식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한때 애플 뭐 관련해서 이 종목 거론이 좀 됐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테마. 이 테마가 오늘 왜 안 보나 보고 있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급등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해적가스관 제안을 했다고 하죠. 관련주, 특별히 뭐 철관, 가스관 쪽은 별로 많이 안 오르는데 뭐 KT 서브마린이라든가 특수건설, 울트라건설, 한국선제 이쪽은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덜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텍을 먼저 좀 볼까요? 예.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얘기? 진짜 그 기관들이 살 종목이 없나 봅니다. 살 종목이 없다 보니까 그 저평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언급하셨듯이 그 음성 관련해서 이전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도 배당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부각이 됐던 회사인데 최근에 와서 주가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4,000원에서 2,600원 정도 빠졌다는 것은 주가가 4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가격 조정이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시점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많이 빠졌다 해서 올리는 것좀 기술적 부분을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올리기 위한 어떤 핑계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지표, 투자지표를 할 수 있겠죠. PBR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PR이 5.9배 정도 되게 되면서 업종 PR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종목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다 올리기 위한 핑계거리로 좀 나왔다고 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의 어떤 분기점이 한 3,200원? 요 정도 것만 주더라도 상당히 많은 반등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 종목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큰 모멘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스관 관련주 보기 전에 잠깐 파라다이스 좀 봐주시겠어요? 외국인들 러브콜 때문에 오늘 드디어 전고점을 막 넘었거든요. 예. 파라다이스는 제주도 모멘텀이라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파라다이스가 그 면세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지노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 내에서 점유율이 한 70에서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과 카지노를 합쳤을 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있어요. 최근에 뭐 중국인들이 제주 땅 매입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카지노 매출이라든지 면세점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파라다이스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6,000원 돌파에 대한 부분도 좀 현재 노리고 있는데 중국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된다면 26,000원 돌파할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국 그 제주도 모멘텀이 실적까지 연결이 되냐 부분들은 조금은 관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브마린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좀 테마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가스관 해저터널 가스관뿐만 아니라 해저터널 설비했을 때 이 해저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해저터널을 건설할 만한 건설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저터널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다 어떤 구축할 수 있는 설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KT 서브마린, 특수건설, 울트라건설 이런 회사들이 좀 부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간에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테마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서운하죠. 오늘장 조언 한 말씀. 네.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주가 흐름이 작년 딱 요맘때쯤 대잡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9월 17일부터 지금 이제 10월 7일까지 흐름이 지금
올해 9월 14일부터 지금 흐름이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작년 9월 달부터 10월 초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 전후에서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21선과 이격 조정 이후에 약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포인트까지 갔던 주가가 계속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21선과 이격 조정을 마무리가 되고 난 뒤 약세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과 같은 흐름이 지금도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화면 표시해드리면은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주가 흐름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분들은 작년 9월달 이맘때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조정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뭐 1880포인트까지 내려간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한 1940포인트 만약에 가격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194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의 어떤 기간 조정 버티기 위해서는 그 IT 그리고 현대차가 버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후부터 만약에 IT 그 장사 쪽의 힘이 좀 더 빠지게 된다면은 가격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코스피 2012년 9월달 그리고 10월달 기술적 흐름을 조금 참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21선 이탈한 상황에서 전차가 못 버텨주면은 여기서 하락이 불가피하다. 좀 리스크 관리 신경 쓰자라는 식으로 정태훈 팀장님께서 조언 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적 분석까지 홀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80선대까지 초반 밀려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선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동향과 관련한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쌤 불러보죠. 샘플러스 김도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개인과는 반대로 하자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도 같이 팔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엔 또 아주 급하게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황금 라인까지 짚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앞에서 지금 방송을 좀 들어오셨던 정태근 팀장님이신가요? 그 노하우를 오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정확히 지금 시황관을 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역시 실력이 좀 뛰어나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방에서만 오픈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는 지난해 9월 만기, 동시만기 이후에 흘렀던 10월 옵션 만기 이후까지,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의 일봉상 모양이 똑같습니다. 현재 그 캔들 자체를 만들고 있는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13일에서 17일을 위해서 고점 대롱대롱을 만들고 이탈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위치적으로 제가 신호등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신호등에서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지 지수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합지수상으로는 일단은 먼저 화면에 앞서서 종합지수상으로 1930포인트대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 자리가 상당히 강력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지수상으로는 브레이킹 자리가 252점, 초반부에 브레이킹 자리가 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매물 공백대가 워낙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금 악소리는 혹시라도 눌림 조정, 그러니까 대세 상승으로 마지막 파동이 가기 위해서는 그 파동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위치다. 기술적으로 이제 신호등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보통은 중요한 자리는 거의 다 지금 맞춰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저도 차트를 통해서 그 9월달의 흐름과 지금의 현 모습들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요, 어제의 주간장, 어제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 당신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하나로 시장을 묶어뒀습니다. 만약 어제 삼성전자가 해지가 됐다면, 하락적으로 조금만 위축이 되어 있었다면 시장은 어제 오늘 것 대비해보다 더 무서운 폭포수가 하나 연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제 삼성전자가 묶어두면서 주간장이 상당히 횡보로 지루한 장세가 지속됐고, 그 뒤에 야간장을 저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장도 또다시 지겨운 횡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주간에서 동시효과 막판에 저희가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쳤고요. 매도로 오버나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야간장에서마저도 고점에서 매도를 쳤습니다. 미국장을 보면서 매도를 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버나이트하고 지금 끌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아직 포트에 보유 중인데요. 선물 쪽에서 왜 이게 가능했었냐면,
현재 시장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봐야 되는 이 선물적인 수급에서 개인들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죠. 역시 초반부에 들어왔었던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매도로 출발되었고요. 아무래도 미국 선물 쪽의 영향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현재 그냥 개인 창구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부 개인들의 큰 손들이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잉어도 있고요, 가물치도 있고요, 뭐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큰 손들 자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절대 다수의 물량들의 개인들의 트레이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지수를 묶어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현선물은 반드시 동반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망세일관입니다. 선물 쪽에선 관망세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해서 포지션 싸움이 하나가 정확하게 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해지가 된다라면 만기 결제 주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만기 결제 지수 안에서 시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변동이 생기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지금 투신 쪽의 매도 압박이 상당히 큰 것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용 기존의 누적 포지션에 대한 신규적인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투신은 어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대형주 쪽보다는 이미 팔 만큼 팔았죠. 중소형주 쪽에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종목들은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 싸움 쪽에서도 하방 쪽에 매팅을 하고 있다는 거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계의 나홀로 매도 압박 출발이 되었었지만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되자마자 외국인들이 그 조각 파이수를 나눠먹기 위해서 매도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콜옵션 자체가 상당히 싸졌죠. 자, 지금 풋옵션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짱짱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콜옵션 쪽에서는 프리미엄 자체는커녕 그렇게 시장이 위쪽에 대롱대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 쪽으로 발생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풋옵션 쪽에서는 하한가 들어가 있는 저희들을 쉽게 표현해서 이제 무덤에 관을 짰다라고 하면서 0.0의 하한가 들어가 있는 물량들을 얘기하거든요. 많은 결제 지수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어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 쪽의 상황을 보면 역시 지수 대비해서 이제는 좀 큰 변동은 지금 안 생겨요. 종가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수익 구간은 좀 들어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만기 결제 지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긴즉슨 워낙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빼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는 관점 속에서 일단 풋옵션이 거래가 한산하게 출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늦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과 제가 유일하게 봐야 되는 대응 전략은요, 바로 프로그램 이 B차익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태근 팀장님이 좋은 걸 하나 오픈해 주셨으니까 저도 오픈합니다. B차익 추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B차익 추이가 매도 압박 부분은 지금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이게 매수로 전환돼서 들어올리기 시작하지 못하면 시장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장은 기술적으로 쉬어가야 하는 템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작년 9월가의 괴리를 좀 보시면 작년 9월 쪽에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기 결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이후에 폭포수 하나가 좀 쏟아졌습니다. 이런 템포의 폭포수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현재 이 모양의 싱크율이 거의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수급의 추이도 좀 비슷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 모양이 이렇게 연출되면 시장은 연말까지 대세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중소형주 랠리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금일의 황금 라인은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쪽에 이미 걸쳐져 있습니다. 바로 263.05로 자막을 드렸을 때 이미 드렸는데요. 수정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밑에 옐로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주쌤의 신호등에서 옐로우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못 들어올리면요, 절대로 오늘 못 들어올립니다. 거기를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지금의 수급 추이라는 B차익의 추이까지 추세까지 보면 들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양봉이 뜨면 이런 양봉 캔들, 양봉 뚱땡이가 뜨면 고점에서 때리면서 내려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러면요 쌤 내가 이미 이 괴리율이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 거야? 최소한 260대 중반, 260.50대까지는 조금은 오늘은 열어두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현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국경절 연휴를 끝내고 중국장이 열리니까요. 중국장 흐름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쉬고 모레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